안녕하세요. 맞짱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사람이 강기정이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장인데요. 정말 광역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즉각 파면 저런 거나 들고 서 있다니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 족구 1인 시위 돌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광주시장이라는 자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성팔이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직도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가 예전에 했던 업적들 많이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경위 폭행한 사건도 있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죠. 한나라당 의원 강제로 뽀뽀하고 입틀막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 국회의사당에서 날라차게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가 광주광역시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 많이 찾아보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시장이 이용섭 시장이었는데, 그 이용섭 시장이 차라리 훨씬 낫죠. 그 사람은 그래도 엘리트 출신이고 어 장관도 했고 국세청장, 관세청장도 하면서 그래도 전문가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대학교 때 학생운동 그 시위 같은 거 하다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갑자기 친노라면서 등장을 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감성팔이 하면서 자기 연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팔이 하면서 이러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에 보이는 장소 기억하실까요? 우리 전한기 선생님 오셨을 때 시위했던 곳이죠. 네, 저곳이 바로 금남로라는 곳입니다. 금남로. 과거에 5.18 시위했던 그쪽 거리라는 뜻이죠. 근데 그때도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 혼자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동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금지, 파면 반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하면서 광주도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자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이렇게 나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기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근무 시간에 하면 불법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근무 외 시간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할 건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어찌 됐건 선출직이라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자가, 그리고 이 사람이 광역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자가 시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요즘 30% 40%가 돼 가고 있는데,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투표율도 그때 60% 인가 나왔었죠. 그 동네가 광주에서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의사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6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는데, 국민의 뜻이라면서 한 시의 대표라는 사람이 윤석열 파면이라고 쓴 손팻만 들고 이게 광주의 의견이라는 프레임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광주랑 서울에서 펼쳐지는 파면 촉구 집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SNS에서 사람들 선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가운데 글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자꾸 하는데, 아니 본인이 소속된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내란 프레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란으로 갈 거면 끝까지 내란으로 가든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본인들이 논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본인들이 진짜 철학과 가치가 있으면 끝까지 가야지. 지더라도.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근데 자꾸 내란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이 당의 정체성이 뭔가 저는 굉장히 요즘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민주당 좌파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파로 계몽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전라도에서 외롭게 우파로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검찰이 의도된 무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하는 거야. 저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 편들 때는 검찰 잘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조금 삔또 상하니까 바로 무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 내로남불이죠, 전형적인.
이게 바로 좌파의 특징입니다. 내로남불. 예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했을 때 그렇게 자기 친인척들 써먹는다, 측근들 써먹는다, 그리고 뭐 뒷돈 챙긴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결국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어땠어요? 특히 그 문 타노스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능한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 죄다 기관장, 장관 시켜 놓고 나라 박살냈잖아.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 가지고 무슨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뭐 경기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공동 성명했던데, 저는 그런 것도 도민들,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시의 의견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도민들, 시민들 눈치 안 본다는 거죠. 어차피 자기들 세상이 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뭐 말하는 것들인데, 광주광역시 2025년 예산이 7조 6,069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24년도보다 7천억 정도가 증가가 했는데요. 다른 데는 세수가 부족하다 어쩌다 하는데 광주는 7천억이나 늘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알겠죠? 재정 자립도 광역시 중에 광주가 참고로 꼴등입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0%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받았어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도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빨아가 가지고 뭐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예산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7조 6,069억 원이라는 돈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365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소모해야 이 돈을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한 사람이 하루하루 결제하는 돈이 200억의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저렇게 나와 가지고 거리에서 시위한다고 사람들 선동하고 저러고 있는 게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결국 저 사람은 매일매일 국민들의 세금 200억을 어떻게 잘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내란이다 이런 선동을 하는데 혈안이 돼 가지고 본인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개개인의 시급은 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뭐 시군구청장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책임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시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나와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모 지자체장이 뭐 막내 비서관이 라면 끓였다고 굉장히 꾸짖는 영상이 있었는데 전 그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본인을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가 매일매일 몇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믿음직한 사람을,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뽑아준 건데 그런 시간을 본인이 라면 끓이는 데 쓰겠다? 아니 그러라고 뽑은 자리가 아니라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들은 다 도와주고 본인은 시와 도와, 시군 구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분 1 초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 해요. 특히 좌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맨날 나와서 밖에서 같이 시위해 주고 어깨동무 해 주면 그게 좋다고 하고 앞에서 눈물 닦아 주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역할을 할 거는 할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큼 월급 주면서 저한테 거리 나가서 시민들 눈물 닦아 주라고 하면 제가 더 잘 닦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광주 시민사회 똑같죠. 검찰 해체하라. 뭐 내란 속에 하수인을 자처했다. 정말 저는 이 많은 180 개의 시민사회 단체인가가 뭐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정말 세금을 좀 먹는 단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면, 그리고 적어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하면 최소한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국가의 지원금과 세금을 받는 단체들은 절대 저런 데 나가서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피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나와 있죠. 무슨 2025년 3월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일로 기록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굉장히 웃겨요.
정말 예전에 패미들도 그런 말 했죠. "시선 강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검찰의 사망일? 이게 무슨 검찰의 사망일입니까? 불법적인 것들로 자행된 것들을 바로잡은 날인데. 법치주의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좌파들이 하는 스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망일로 기록했다. 뭐 시선 강간이다. 굉장히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선동 방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예, 광주의 북구청이라는 곳입니다. 북구청이면 뭡니까?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의 건물에 구청장이라는 자가 헌정률인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 현수막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구청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청사에 저런 현수막을 마음대로 게시를 했습니다. 과연 저기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을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아까 그 얼빠진 강기정 시장처럼 혼자 1인 시위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저거는 구청 건물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일부러 길게 지금 늘어뜨려 놨죠.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의견을 만든다? 저거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 사람 저거 징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 무슨 잘못입니까? 구청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저 북구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거를 구청 건물에 저렇게 버젓이 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그러면 다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직업 윤리의식,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무게감에 대한 것들 전혀 고민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딴 놈들한테 우리 세금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 좀 눈여겨서 볼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귀현 판사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전남 순천 출신이고요. 서울대를 나오셨고 인권법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적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재용 무죄 선고를 했었고 유아인 실형을 선고를 했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투차를 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남 순천 출신이라고 하니까 화교 출신이다 막 하면서 굉장히 구구들한테, 소위 말하는 구구들한테 당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법관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화교 출신이다 뭐다 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판결을 하신 겁니다, 이분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절대 본인의 정치 사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한쪽 판결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법의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럴 어쩔 때는 진보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원칙대로 계속 판결을 해 오신 분이다라고 이번에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화교 출신이다. 뭐 어쩐다."라고 하면서 일부 극우들한테 오해를 좀 받았지만,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우파들에게 애국 판사라는 어 호칭을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좌파들한테는 무슨 친일 성향 뭐 윤선인 영상을 본다 뭐 그런 식의 또 이번엔 공격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라니까. 그전에는 화교 출신이네 뭐네 하면서 좌파들이 빨았을 건데, 이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하고 나니까 우파에서는 애국 판사라고 그러고 좌파에서는 또 친일 성향이라고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전라도 지역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많고, 어찌 됐건 뭐 광주에서도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굉장히 우파들이 요즘 계몽되어서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뭐 정치인들은 지그들 이권 때문에 저러고 있는데, 특히 아까 그 북구청장은 본인이 이제 광주광역시장 나오려고 강성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좌파들 지지를 받으니까.
저는 정말 저런 거 보면서 본인들이 과연 철학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가 항상 의심이 돼요. 특히 뭐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김동연도 그렇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뭐 다른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갑자기 강성 발언들을 막 합니다. 본인들이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강성 발언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극좌파들의 지지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중도 성향이라고 하면 내지는 뭐 합리적인 뭐 좌파, 합리적 보수 이런 성향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치인들이 할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이념의 다양성이 생기지 당장 본인이 당선되는 거에 문 눈앞에 이익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거밖에 못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자기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식의 모습으로 직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성향이었는데 선거철 되니까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고민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계몽됐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도 그렇지만 뭐 민주화의 과정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런 것들을 광장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이번 계몽령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 있게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